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세 번째 시간이에요. 이번에는 이제 키의 종류, 무결성, 정규화에 대해서 좀 세분화해서 좀 자세히 볼 거예요. 앞에서 다 봤던 내용들이고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려서 그렇게 뭐 낯설진 않을 것 같고요. 얘네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오늘 알아보게 될 겁니다.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아이들이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배운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러한 이론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 좀 신경을 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오늘 봐야 될 내용은 기본 키, 외래 키, 그 다음에 무결성에 대한 거, 그리고 정규화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음, 기본 키가 뭘까요? 기본 키가 뭘까? 자, 우선 여기에 있는 이 키의 종류표를 보기 전에 이 아래쪽에다가 제가 이렇게 테이블을 두 개를 좀 그려놨어요. 뭐 별거는 아니고요. 얘네 왜 이렇게 위에 있냐? 좀 밑으로 내려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제 사원 테이블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부서 테이블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얘네 좀 글꼴을 글자처럼 취급을 해서 움직이지 않게 좀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 키라고 하는 애가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이 사원이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얘네 레코드 지금은 두 개밖에 없지만 더 뭐 더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각각의 레코드들을 식별해낸다. 식별한다는 거는 구분해낸다는 거고 얘네를 각각 고유한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는 값을 가진 애를 우리가 기본 키로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뭐 지금 여기에는 주민번호가 없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뭐 야 이거 이렇게 하니까 또 넓어지네. 열 너비를 갖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글꼴을 좀 줄일게요. 죄송합니다. 이런 거는 안 해도 되는데 자 여기 있고 뭐 주민번호 주번이라고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김계동이라고 하는 애는요 주민등록번호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전 세계로 해도 똑같겠다 그죠? 유일하게 하나만 있죠. 얘 하나한테만 딱 부여되는 그 값이잖아요. 그래서 뭐 주민번호가 뭐 이런 애가 있다. 그럼 얘는 뭐 이런 애가 되겠죠. 그럼 기본키라고 하는 거는 이 테이블에서 얘네를 하나를 정확하게 딱딱딱 구분해낼 수 있는, 식별해낼 수 있는 그 필드를 우리가 기본키라고 해요. 기본키는 뭐 이거는 뭐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자동으로 관리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앞에서 배운 DBA 바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원 테이블에서의 기본키는 어떤 친구가 될 수가 있을까요? 가능성 있는 후보 애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선은 여기 4번이라고 하는 애. 얘 우리 가능하겠죠. 색깔을 좀 칠해 볼게요. 왜? 4번은 각 사원마다 하나씩 고유하게 부여되니까요. 자, 주민등록번호도 마찬가지예요. 성명은 가능할까요? 아니죠. 우리 동명이인 학교 다닐 때 보면 굉장히 많죠. 부서명도 마찬가지죠. 주소도 서울 사는 사람만 해도 1000만 명이 넘고 부산에 사는 사람도 400만 명이 넘는데 그죠? 자, 전화번호도 전화번호로도 요즘에는 식별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전화번호도 우리 좀 해볼게요. 핸드폰 번호가 똑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메일 주소도 똑같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얘도 우리가 기본키로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기본키를 고르기 위해서 애들 후보를 만들어냅니다. 얘네를 우리가 후보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 4번, 주번, 전화, 이메일 얘네들을 우리가 슈퍼키라고 해요. 슈퍼키. 후보키면서 슈퍼키예요. 근데 후보키하고 슈퍼키의 차이는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은 똑같아요. 지금은 똑같은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앞에서 보셨죠. 우리가 기본키라고 하는 거는 한 필드만 말고 두 개 이상의 필드를 혼합해서 얘네를 기본키로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가 2, 3, 4면서 김계동이네.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부분 집합으로도 우리가 속성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뭐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뭐 주소, 이 색깔을 좀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주소하고 전화번호가 이렇게 있는데 주소가 서울이면서 전화번호가 뭐뭐뭐뭐인 1, 2, 3인 애는 전국에 한 명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묶어서도 우리가 기본키를 혼합키라고 이야기합니다. 혼합키, 섞어낸다고 해서 혼합키라고 하는데 얘네도 우리가 기본키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얘네도 후보키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슈퍼키하고 그 다음에 후보키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려볼게요. 슈퍼키는요, 여기에 있는 4번, 주번, 그 다음에 전화번호, 이메일, 얘네도 되고요. 그리고 주번하고 성명하고 묶은 거, 주소하고 전화하고 묶은 거, 하여간에 얘네를
레코드들을 하나씩, 튜플을 하나씩 식별해낼 수 있는 모든 키의 집합 및 부분 집합을 다 우리 슈퍼키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요, 굳이 여기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이름까지 묶어서 키를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나는 주번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보통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소를 굳이 묶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혼합된 키를 최소화라고 하거든요. 그래? 얘네 필드의 조합을 가장 적게 만들어내서 우리가 기본 키를 만들기 위한 그 후보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얘네를 우리 후보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식별해낼 수 있는 필드의 조합들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필드를 하나 쓰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죠? 4번 하나만 쓰면 좋은 거잖아. 주민번호 하나만 쓰면 좋은 거잖아. 전화번호 하나만 쓰면 좋은 거잖아. 이메일 하나만 쓰면 좋은 거잖아. 이렇게 최소성을 만족하는 애를 우리 후보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보키. 그럼 이 후보키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고르는 거예요. 요즘에는 대부분 뭘로 하나요? 뭐 4번으로도 합니다. 그죠? 보통 대부분 이제 4번으로도 하고요. 또는 전화번호로도 해요. 저희 두목넷은 전화번호로 해요. 그래서 전화번호 넣으면 요즘에는 워낙 그 뭐 SNS 가입하는 방법들이 많아가지고 뭐 아이디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아이디로 했는데 요즘에 이제 전화번호로 우리가 조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얘네가 이제 후보키로 이제 올라온 애들 중에 나는 4번하고 전화 최종적으로 우리가 딱 잡아놓은 거죠. 그런데 이 회사는 사원 회사니까 굳이 전화번호 길게 보지 않고 나는 4번으로 할 거야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나는 이제 결정이 된 거야. 얘는 기본키. 그럼 나머지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이메일 또는 주번과 성명 묶은 거, 주소와 전화번호 묶은 거, 부서명과 주소와 전화 묶은 거, 거기다 이메일까지 묶은 거,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대체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보들 중에 하나 뽑고 나머지 애들은 대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부통령을 이렇게 선임하죠. 그러면 대통령이 만약에 테러를 당해서 죽었어요. 그럼 대통령을 대체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부통령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총리로 이야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주키, 기본키 다 같은 말이에요. 주키를 대체할 수 있는 애를 우리 대체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래키는 뭐냐면은 테이블이 하나 있을 때는 외래키라는 게 개념이 필요 없어요. 우리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좀 다시 원복해주고 우리는 결정을 했어요. 얘가 이제 기본키라고 하는 것을. 야, 우리의 기본키는 사원의 기본키는 얘야. 자, 부서명의 이 부서 테이블에서는 우리 부서명이 이제 기본키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뭐 부서 코드라고 별도로 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어떤 회사 내에는 부서는 유일하게 하나만 있으니까.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부서명이라고 하는 애는 여기서 기본키고요. 자, 두 개를 연결을 해야 되거든. 여기에 양쪽에 모두 다 존재하는 애를 가지고 우리가 연결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결을 해? 얘랑 우리 이제 보통은 그림은 이렇게 선을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 이제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다 보면 이렇게 탭을 만들고 얘네를 연결을 해요. 이렇게 연결을 직접 선으로 연결을 해서 얘네는 나중에 조인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외래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요 위에 정의가 나와 있는데 바로 이러한 형태, 얘가 바로 외래키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테이블 R1과 R2에서 테이블 R2의 속성이나 속성의 조합이 테이블 R1의 기본 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좀 거꾸로 봐야 돼. 그래서 얘가 R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R2가 되는 거야. 그 원칙적으로 보면은 부서가 먼저 있고 그 하위에 직원들이 딸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테이블 R1과 R2에서 R2의 한 속성이나 속성의 조합이 테이블 1의 기본 키다. 바로 얘가 외래키인 거예요. 됐죠? 얘는 외래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테이블과 연결해 주는 거죠. 하나의 테이블에는 여러 개의 외래키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여기에 이제 사번이 있잖아요.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이 사원들의 가족 관계에 대한 것들도 보통 데이터베이스로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험 처리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이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테이블에 이 사원의 세부 정보라고 하는 별도의 테이블에 주민번호로 기본키를 설정을 하고 얘는 외래키로 연결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키라고 한다. 자, 한번 그러면 우리 텍스트를 보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슈퍼키라고 하는 거는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해서 한 개 이상의 속성들의 집합이에요. 하나도 되고 두 개도 되고 세 개도 되고. 얘는 최소성은 만족하지 않고요. 유일성은 만족해요. 그러니까 유일성이라고 하는 건 레코드를 구분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후보키는요.
얘네를 식별해낼 수 있는 최소의 슈퍼키예요. 그래서 기본 키로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이고 얘는 최소성을 만족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에서는. 얘는 최소 키를 만족하지 않고요. 얘는 최소성을 만족해요. 이 최소성이라고 하는 거는 필드의 조합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적은 필드의 조합이 우리가 관리하기가 제일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런 후보 키들 중에서 얘네 하나 골라내면 됩니다. 얘는요, 중복된 값이 절대 존재하면 안 되고요. 널 값이라고 하는 거는 빈 값이에요. 빈 값이 있으면 안 되고요. 여러 속성 필드를 혼합해서 하나의 기본 키로 설정할 수도 있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고, 기본 키와 외래 키는 같은 테이블에 존재할 수도 있어요. 자, 기본 키 필드 값도 변경될 수가 당연히 있죠. 기본 키 뭐 내가 4번이 바뀌었거나 또는 뭐 전화번호가 바뀌었거나 뭐 이런 경우 기본 키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필드의 기본 키로 지정하면 기존 기본 키는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이거는 기본 키로 지정되면 중복 불가능한 인덱스로 자동 설정된다. 자, 인덱스라고 하는 건 차례예요. 여러분들 큰 두꺼운 책 같은 거 보면 맨 뒷장에 보면 인덱스라 그래가지고 핵심 키워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고 거기에 핵심 중요한 단어들 나오고 페이지 번호 나오죠. 내가 빨리 어떤 단어, 키워드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 보통 인덱스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내가 빠르게 어떤 정보를 찾아낼 때는 바로 인덱스를 줘요. 보통은 기본 키가 인덱스가 돼요. 그렇잖아. 내가 만약에 두목넷이야. 그럼 얘네 어떤 회원이 전화가 왔어. 뭐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빨리 찾기 위해서 우리가 뭐래요? 전화번호를 넣는다 했죠? 그럼 전화번호가 인덱스가 되어 있으면 되는 거야. 자, 대체키라고 하는 거는 후보키 중에서 기본키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 이야기하고요. 외래키는 좀 전에 우리가 봤고요. 표, 요것만 알고 있으면 다 되지 뭐. 다음에 다음 중 키에 대한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후보키는 유일성과 최소성을 모두 만족한다 했어요. 슈퍼키는요, 유일성을 가지지만 최소성은 가지지 못하고요. 기본키로 지정된 속성은 모든 튜플에 대해서 널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널이 있으면 안 돼. 기본키는 무조건 빈 값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 식별해낼 수가 없잖아. 그죠? 외래키는 후보키 중에서 기본키로 정의되지 않은 나머지 이거는 뭐예요? 대체키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이제 쉽죠? 자, 두 개 테이블 사이에서 외래키는 무엇인가? 좀 전에 우리가 그렸던 표거든요. 테이블. 여기에서의 외래키는 직원 테이블의 부서명이 바로 이 부서 테이블. 얘가 상위 테이블이에요. 이 상위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오는 외래키가 된다. 쉽죠? 자, 다음 중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는 외래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외래키 필드 값은 유일해야 하므로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다. 자, 외래키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우리 표를 보게 되면 여기에 분명히 뭐 이렇게 또 갈 수가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뭐 A003이고 얘는 뭐 이렇게 되고 이번에는 홍계동이 되고 이번에는 개발부가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개발부가 뭐 6명, 7명 이래 되니까. 그죠? 우리 부서명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어요? 외래키인데 중복된 값이 있을 수 있죠. 가능하다. 좀 이따 이제 우리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또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외래키의 필드 값은 널 값일 수 없으므로 반드시 입력돼야 된다 그랬는데 널일 수 있어요. 외래키 값은 빈 값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없어도 돼. 한 테이블에서 특정 레코드를 유일하게 식별해낼 수 있는 거 이거 다 저거네. 기본 키에 대한 설명이군요. 그쵸? 하나의 테이블에는 여러 개의 외래키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가능한 겁니다. 다음 중 테이블에 데이터가 입력되는 방식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효성 검사 규칙, 이건 이제 뒤에 액세스 하면서 또 보게 될 거예요. 유효성 검사 규칙이 우리 앞에서 배웠던 도메인과 같은 거거든요. 자, 우리 도메인이 뭐라 했어요? 한 필드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결정하는 거죠. 유효한 값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입력 마스크를 이용해서 각 자리에 입력되는 종류를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력 마스크도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건데 이건 액세스에서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각각의 자리, 전화번호가 있으면은 010에 네 자리에 네 자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네를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5자리 들어갈 수 없게 또는 3자리만 들어갈 수 없게 이런 식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게 입력 마스크예요. 마스크. 자, 색인을 이용하여 해당 필드에 중복된 값이 입력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어요. 좋아요. 자, 기본키 속성을 이용해서 레코드 추가 시 기본으로 입력되는 값을 설정한다 그랬는데 기본값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얘는 나중에 이제 액세스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좀 빠졌으면 좋긴 하겠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실습하면서 보게 될 내용입니다. 실기에서는 아니고요. 필기에서 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무결성 제약 조건이에요. 우리 무결성 제약 조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개체 무결성과 참조 무결성이 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이고요. 기본 키는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을, 외래 키는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을 가진다. 앞에서 봤죠.
개체 무결성은요, 기본 키로 구성하는 어떤 값도 널 값이거나 중복된 값이 있을 수 없다. 만약에 중복된 값이 입력이 되면 오류가 튕겨져 나옵니다. 기본 키가 설정된 테이블에 기본 키가 누락된 채로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서 내가 새로운 누가 하나 왔어. 그래서 여기에 이번에는 뭐 강개똥이 왔어. 아직 부서도 확정이 안 돼서 이런 걸 넣을 수 없다고요. 왜? 기본 키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4번을 먼저 부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B에 이사 왔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기본 키는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참조 무결성은요, 외래키 값은 참조 테이블의 기본 키 값과 동일해야 돼요. 조인된 두 테이블의 메인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레코드는 서브 테이블에 입력할 수 없다. 뭔 얘기냐? 얘가 지금 우리 상위 테이블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영업부 개발부가 있는데 여기다가요 뭐 총무부를 하나 넣는다든지 이렇게 넣을 수가 없다고요. 비워두는 건 괜찮아. 앞에서 봤죠? 이렇게 비워두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에 총무부가 들어가면 안 돼. 왜? 여기 없으니까.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는데 여기에서 참조해서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화살표가 어디 있니? 여기에서요.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없는 애가 여기에 존재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을 위반한 겁니다. 됐죠? 자, 문제 봅니다. 다음 중 기본 키와 외래 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본 키와 외래 키는 동일한 테이블에 존재할 수 있잖아요. 외래 키가 있고 기본 키가 또 그 기본 키의 외래 키가 될 수도 있고 뭐 등등등. 잘못됐네요. 참조 무결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외래키 필드의 값은 참조하는 필드 값들 중에 하나와 정확하게 맞거나 빈 값이어야 된다. 비워주는 건 괜찮아. 근데 다른 값을 넣을 수는 없다. 정리됐죠, 이제? 기본 키를 이루는 필드는 널 값이 될 수 없다. 기본 키는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을, 외래 키는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을 갖는다. 좋아요. 자, 성적 테이블의 과목 필드와 과목 테이블의 과목 코드 필드를 이용을 해서 두 테이블 간의 관계가 설정이 됐다. 여기서 보면은 과목이 상위가 되고 성적이 하위가 되겠죠. 딱 보면 알잖아. 이거는 뭐 그냥 실생활을 분석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과목이 위에 있고 그 과목에 성적이 붙게 되는 거니까. 그쵸? 이때 성적 테이블의 과목 코드 필드를 뭐라고 해요? 외래키라고 하고요. 이때 거시기 되는 제약 조건을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 한다. 다음 중 아래와 같은 필드로 구성된 멤버 테이블이래요. 멤버 테이블이에요. 이거는 이제 액세스 그림입니다. 테이블을 구성을 할 때 쓰는 앤데. 자, 여기에서 실행 가능한 쿼리로 가장 틀린 것은? 틀린 걸 찾는 거군요. 자, 1번부터 볼게요. insert into 이름, 나이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키 보이시죠? 이게 이제 기본 키거든요. 그래서 id라고 하는 얘 필드에다가 기본 키를 지정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insert into 해가지고 얘하고 얘만 넣었잖아요. 우리 좀 전에 기본 키로 설정된 값은 꼭 넣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뭔가 넣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insert into 이름, 나이 이 순서는 의미가 없어요. 자, 업데이트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set where like 1, 2, 3, delete member 나이. 이건 다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어떤 값을 넣을 때 여기에 있는 이 기본 키의 값을 넣어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다음 중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뭐라고 하느냐?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상현상인데요. 좀 전에 우리 삽입이상 보셨죠? 삽입이상. 좀 전에 우리가 삽입이상, 뭔가 데이터를 넣으려고 했는데 기본 키를 빼고 넣었어. 이게 이제 삽입이상이에요. 또는 삽입할 때 필요 없는 데이터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 삭제할 때는 릴레이션의 한 튜플을 삭제함으로써 연쇄 삭제로 인해 정보의 손실이 발생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상위 테이블의 기본 키를 지운 거야. 여기에 있는 하나 개발부를 지운 거야.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에 걸리겠죠. 왜? 여기에 분명히 존재하는 애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지워지게 되면 얘 어떻게 해? 낙동강 오리알이 되겠죠? 갱신 이상은요. 튜플 중에 일부 속성을 갱신함으로써 모순성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기본 키를 여기서 뭔가 이걸 업데이트를 딱 했는데 기존에 있던 애랑 중복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문제들. 사실은 제가 지금 예를 든 거 말고도 다른 것들이 많은데 이상현상은 그냥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종류만. 넣을 때, 지울 때, 갱신할 때 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뭐라고요? 정규화.
normaliz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터의 종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상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적 설계와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우리가 얘네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개념 설계에서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그래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때 다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보통은 한 테이블에 너무 많은 정보를 포함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서 표를 2개 이상으로 쪼개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규화를 실행하면 테이블이 나누어져서 최종적으로는 일관성을 유지하게 된다. 그래 앞에 시간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정규화를 실행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데이터의 중복의 최소화고 속성수가 적은 릴레이션 스키마로 분할하는 과정이다.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표를 쪼개는 거예요. 필드가 10개면 5개짜리 5개짜리 2개로 쪼개내는 거. 릴레이션의 속성들 사이에 종속성, 완전 함수적 종속과 이행 함수적 종속, 조인 종속, 다치 종속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여기서 커말 1급에서 이런 것까지 설명할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그냥 이러한 종속성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규화를 수행해도 데이터의 중복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는 이 정규화를 하다 보면 테이블이 많이 늘어나면서 테이블 간의 조인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연결이 많아지게 됨으로써 성능이 느려져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역정규화라고 그래서 다시 표를 붙여주는 이러한 것도 우리 하게 됩니다. 자, 상위 정규형은 하위 정규형의 제약 조건을 만족하고 5 정규형은요 1, 2, 3, BCNF 4 정규형 제약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거예요. 자, 정규화 과정은요 우선은 첫 번째 1 정규화예요. 처음에 모든 여기 릴레이션에 속성한 도메인의 원작 값으로만 되어 있어야 된다. 즉 필드의 값은요 여기에서 얘가 뭔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다가 보면은 4번 요거에 뭐 EC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는 뭐 김씨 뭐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필드 하나가 유일하게 어토믹한 값을 가져야 되는데 뭐 이 2가지 이상의 값을 가졌잖아요. 의미가 2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쪼개내야 돼요. 그래서 4번과 이름으로 필드를 쪼개내는 단계가 바로 1차 정규형이 됩니다. 자, 요걸 밑에다가 복사해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낫겠다.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지? 그 다음에 2차 정규형은요, relation R이 1 정규형을 만족하고요. 부분 함수적 종속을 제거한 것이다. 그랬어요. 자, 부분 함수적 종속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 만약에 우리가 4번과 주번, 이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묶어가지고 기본키로 설정을 해요. 그 혼합키 속성일 때 가능한 거예요. 이정규형에서는. 자, 이러면은요, 이 4번은요, 뭘 결정하냐면은 주민등록번호를 결정하고요. 주민등록번호는 성명을 결정해요. 이걸 이제 이행함수적 종속이라고 해요. 그건 요거 3차 정규형인데 요걸 해제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2개의 속성 중에 주민등록번호가 성명을 결정하잖아. 주민등록번호가 땡땡땡땡땡땡땡이 내는 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즉 성명은 주민등록번호에 종속돼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 함수적 종속, 즉 4번과 지금은 이 예제는 아니에요. 이 예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4번도 얘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4번은 얘를 결정하지 못하고 주민등록번호만 얘를 결정할 수 있는 거야. 즉 4번은 빼고 4번도 같이 종속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야.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만 이 2개의 기본키의 부분인 주민등록번호만 얘를 종속하는 상태가 되는 거. 얘가 바로 부분 함수적 종속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얘네 2개를 쪼개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4번하고 주민등록번호 남겨놓고 뭐 성명하고 이 뒤에 있는 얘네들을 따로 쪼개가지고 사원 정보와 사원 성명 이렇게 테이블을 쪼개내는 걸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4번도 얘를 이렇게 종속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맞는 예제는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만 하세요. 이건 세부적으로 몰라도 돼. 설명 안 해도 되는 내용인데 하는 거예요. 자, 3정규형은요. 이행함수적 종속이에요. 이행. 자, 4번은 주민등록번호를 결정하고요. 주민등록번호는 성명을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얘네를 또 쪼개내서 얘네를 해결해내는 겁니다. 그리고요. 보이스 코드 BCNF는요. 릴레이션 R이 3정규형을 만족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만족을 하고 결정자가 후보키가 아닌 함수적 종속을 제거한다 그랬어요. 자, 결정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얘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얘하고 얘는 얘가 얘를 종속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종속되는 거고요. 얘는요, 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바로 결정자가 되는 거예요. 결정자가 후보키가 아닌 것. 근데 얘는 지금 후보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얘가 후보키가 아닐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얘기예요. 4정규형은요, 이걸 다 만족하고요. 다치 종속. 그리고
오정규형은 조인 종속이에요. 이것까지 설명은 드리지 않을게요. 좀 복잡하고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1정규형은요, 모든 필드의 도메인 값은 원자값, 어토믹 밸류여야 한다. 2정규형은요, 부분 함수적 종속 제거. 3정규형은요, 이행 함수적 종속 제거. 그 다음에 BCNF는요, 결정자가 후보키가 아닌 함수적 종속 제거. 4정규형은요, 다치 종속 제거. 얘는 조인 종속 제거. 얘네만 알면 돼요. 그러면 컴퓨터로 진행되는 모든 시험은 다 여기에 나오는 정규형에 대한 걸 다 맞을 수 있어요. 이 핵심 키워드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비정규에서 원자값 만들어주면 1차 정규형이 만족을 하는 거고요. 2차 정규형이 만족하려면 부분 함수적 종속 제거, 그 다음에 3정규형 되려면 이렇게 단계로 가는 겁니다. 쭉쭉쭉. 자, 문제가 이렇게 제가 설명한 것만큼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설명을 드리기 위한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정규화와 정규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규화의 목적은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일관성을 보장한다. 정규화란 릴레이션 스키마 속성 간의 종속성을 분석해가지고 바람직한 속성을 가진 릴레이션을 분해해가는 과정이다. 데이터베이스 정규화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정규형이라고 한다. 1, 2, 3, BCNF, 4, 5, 총 6개예요. 1정규형이 지켜진 데이터베이스는 2정규형과 3정규형도 만족하며 대부분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한 수준을 가지고 된다. 거꾸로 얘기했죠, 그죠? 2정규형과 3정규형을 만족하는 애는 바로 BCNF인 거예요. 1정규형은 아직 뭔가 안 된 거지. 그래서 1, 2, 3 요게 된 마지막인 BCNF가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정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의 이상현상 해결. 정규형에는 1에서부터 5까지 있다. 릴레이션의 속성들 사이의 종속성 개념을 기반을 두고 이들 종속성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정규화는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 수행된다 그랬는데 아니요. 개념 설계와 논리 설계 단계에서요.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정규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릴레이션 데이터를 조작할 때 발생하는 이상현상 제거.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가능한 높은 수준의 정규형을 유지해야 된다 그랬는데 제가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죠. 역정규화라는 거. 이게 테이블을 너무 많이 쪼개다 보면은 얘네가 너무 조인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참조가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면 성능이 느려지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강제로 야 정규화 무시하고 야 붙여 이렇게 붙여놓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너무 많이 쪼개놓으면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좀 중요한 내용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키의 종류하고 얘네 구분할 수 있는 거, 제약 조건들, 정규화 단계별 키워드, 얘네들 정리하고 계시면 크게 여러분들 이 컴알뿐만 아니라 다른 컴퓨터 관련 시험을 보시더라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